제인 씨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그건 함정이에요. 김도윤의 절규가 핸드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강재인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브레이크가 안 돼요. 뭐라고요? 앞에 공사 구간이 있어요. 완충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인 씨 괜찮을 거예요. 최대한 몸을 보호하세요. 강재인은 핸들을 꽉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도윤 씨 고마웠어요. 큰 충격음과 함께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세리의 함정에 빠지는 줄 알았던 강재인이 일부러 사고를 내서 강세리와 황기찬을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 통쾌한 반전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황기찬은 회장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은 멈출 줄 모르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강재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불안감에 휩싸여 연신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강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강세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황기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황기찬은 강세리를 올려다보았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리야. 제인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강세리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황기찬은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제인이가 날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마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시선이야. 강세리는 황기찬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에요? 제인이가 뭘 알 수 있겠어요? 아니야, 세리야. 내가 느끼는 거야. 제인이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황기찬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지만 물을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강세리는 그런 황기찬을 지켜보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두고 볼 건가요? 황기찬은 고개를 돌려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만약 제인이가 정말로 뭔가 알고 있다면. 강세리는 황기찬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황기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요. 당신은 그냥 나만 믿으면 돼요. 황기찬은 강세리의 차가운 미소를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을 바라보며 속으로 차가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이가 뭘 알든 상관없어요. 내가 모든 걸 정리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강미란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결의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미란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제인의 격한 모습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모, 이제 더 이상 황기찬을 감쌀 수 없을 거예요. 강재인은 책상 앞에 서서 강미란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미란은 차가운 시선으로 제인을 바라보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게 황기찬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증거라니.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남기신 녹음이에요. 기찬이 아버지를 협박하고 죽음으로 내몬 모든 과정이 담겨 있어요. 강미란은 제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녹음을 들어봤어? 정말 확실한 거야? 직접 들어보세요. 그럼 고모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강재인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려 했지만 강미란이 그녀의 손을 막았습니다. 잠깐 재인아. 그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뭔 소리예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강미란이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네가 이제 와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너무 갑작스럽잖아. 고모도 황기찬을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강미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재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녹음을 지금 당장 들려줘. 그럼 내가 판단할게. 안 돼요. 고모가 먼저 저를 믿는다는 걸 보여주세요. 강재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강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네가 증거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고모는 저를 한 번도 편들어주지 않았어요. 항상 황기찬 편만 들었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강미란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나? 진심으로 저를 믿는다면 먼저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강재인은 녹음기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미란은 재인의 태도에 격분했습니다. 좋아.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강미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강재인은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강세리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몰래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강미란 사무실에서 벌어진 강재인과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녹음기라는 단어가 들려오는 순간 강세리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젠장. 강세리는 급하게 이어폰을 빼고 황기찬의 회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그녀를 보고 황기찬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리야. 무슨 일이야? 당신 큰일 났어요. 강세리는 숨을 헐떡이며 황기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이가 녹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황기찬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강세리를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녹음? 강 회장님 죽음과 관련된 녹음이요. 당신이 회장님을 협박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강세리의 말에 황기찬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방 안을 어리둥절하게 돌아다니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저도 직접 들었어요. 제인이가 상무님에게 확실히 말했다고요. 황기찬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이야. 완전히 끝났어. 하지만 강세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의 손을 잡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나만 믿으면 돼요. 무슨 소리야?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그 녹음을 없애면 되잖아요. 강세리의 차가운 말에 황기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없앤다는 거야? 제인이를 처리하면 되죠. 영원히. 황기찬은 강세리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의 제안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 내가 언제 당신을 실망시킨 적 있어요? 이번에도 완벽하게 처리해드릴게요. 강세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강세리는 음험한 미소를 지으며 황기찬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공하면 약속해 주세요. 나를 다시 YL 그룹에 복직시켜주겠다고. 황기찬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네가 이 일을 해결해주면 널 팀장 자리에 다시 앉혀줄게. 강세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겠네요.
제인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강재인은 집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강재인은 주저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재인 씨죠? 제가 강규철 회장님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남자였지만 뭔가 어색하게 변조된 것 같았습니다. 강재인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는 위험해요. 강재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불안했지만 아버지 사건과 관련된 정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정보인지 먼저 간단히라도 말해주세요. 황기찬과 강세리가 회장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 증거입니다. 당신이 가진 녹음 외에도 다른 중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강재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녹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제가 녹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건 만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황기찬이 움직이기 전에 만나야 합니다. 상대방의 급박한 목소리에 강재인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교회에 있는 하늘 카페를 아시나요? 거기서 오후 3시에 만나요. 혼자 오세요. 강재인은 그 카페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꽤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볼까요? 제가 먼저 알아보고 다가가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특히 김도윤에게는. 상대방이 김도윤의 이름까지 언급하자 강재인은 더욱 놀랐습니다. 왜 도윤 씨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만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혼자 오세요. 통화가 끊어진 후 강재인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가봐야겠어. 강재인은 결심을 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녹음기도 함께 넣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김도윤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윤 씨가 걱정할 거야. 일단 혼자 가서 확인해보자. 강재인은 집을 나서며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이미 그녀를 향한 위험한 함정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강재인은 차를 몰며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강재인은 교회로 향하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까지는 아직 30분 정도 더 가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윤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도윤 씨? 재인 씨 지금 어디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다급했습니다. 강재인은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교회로 가는 중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그건 함정이에요. 김도윤의 외침에 강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상하게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함정이라니. 강세리가 꾸민 일이에요. 지금 당장 차를 세우고 돌아오세요. 강재인은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봤지만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심각한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도윤 씨, 브레이크가 안 돼요. 뭐라고요? 김도윤의 놀란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강재인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아요. 재인 씨 진정하세요. 지금 속도가 어떻게 돼요? 강재인은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차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80km예요.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핸드브레이크는 어때요? 핸드브레이크를 천천히 당겨보세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지시에 따라 핸드브레이크를 당겨봤지만 역시 효과가 없었습니다. 안 돼요. 핸드브레이크도 먹히지 않아요. 김도윤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강재인을 도우려 했습니다. 재인 씨 기어를 낮춰보세요.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를 써보세요.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조작했습니다. 차의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멈추지 않아요. 주변에 안전하게 충돌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나무나 언덕 같은. 강재인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앞쪽에 도로 공사를 위해 설치된 완충 장애물들이 보였습니다. 앞에 공사 구간이 있어요. 완충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쪽으로 가세요.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그곳에 부딪혀요. 강재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잡고 완충제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도윤씨 혹시 제인씨 괜찮을 거예요. 최대한 몸을 보호하세요. 강재인은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핸들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완충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씨 고마웠어요. 강재인의 차가 완충제에 부딪히는 순간 큰 충격음과 함께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김도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재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도윤은 강재인과의 통화가 끊어진 후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이미 구급차들이 출동한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김도윤은 완전히 부서진 강재인의 차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차는 완충제에 박혀 앞부분이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강재인을 들것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재인씨. 김도윤은 달려가서 강재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없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약간의 상처가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저는 이분의 지인입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구급대원이 김도윤을 돌아보며 답했습니다. 의식을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김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급차에 함께 탑승하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송 중에도 그는 강재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재인씨 괜찮을 거예요. 제가 곁에 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강재인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김도윤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후 의사가 나와서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환자는 뇌진탕과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김도윤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언제쯤 의식을 회복할까요?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윤은 병실로 들어가 강재인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세리. 이번엔 용서할 수 없어.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시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몇 시간 후 강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김도윤은 즉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재인씨 괜찮아요. 병원에 있어요. 강재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윤씨. 제가 사고를. 네, 하지만 큰 부상은 없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이었어요. 그게 바로 강세리의 짓이에요.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어요. 김도윤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그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씨 혹시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 아니죠? 재인씨는 여기서 쉬세요.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김도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강재인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할 거예요. 김도윤은 강재인을 안심시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살인 미수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병원을 나선 김도윤은 Y의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강세리의 범죄를 입증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것입니다. 강세리 이번이 마지막이야. 김도윤은 차를 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강재인을 해치려 한 강세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그녀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때였습니다. 김도윤은 YL그룹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보안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강세리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안팀장은 김도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협조했습니다. 김도윤은 지하 주차장과 회사 출입구의 모든 영상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1시경 한 남자가 강재인의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약 20분간 차 밑에서 작업을 한 후 나왔습니다. 이거다. 김도윤은 그 남자의 얼굴을 확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전문적인 솜씨로 브레이크를 조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김도윤은 통화 기록도 조사했습니다. 회사 내부 전화 시스템을 통해 오늘 오전에 강세리가 누군가와 나눈 통화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처리해주세요. 완벽하게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해요. 강세리의 목소리가 녹음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이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치고 회사를 나서려는 순간 강세리가 김도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음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곳에서 뭘 하세요? 김도윤은 강세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설마 제인이 사고와 관련해서? 당신이 사람을 보내서 제인 씨의 브레이크를 조작하게 했죠. 모든 게 CCTV에 찍혀 있어요. 김도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세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통화 녹음도 있어요. 당신이 직접 지시한 내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김도윤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지워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김도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세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강세리는 김도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당신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각오하세요. 김도윤은 더 이상 강세리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강세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분노와 절망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런. 완전히 망했어. 강세리는 자신이 치밀하게 준비한 완벽한 범죄가 김도윤에 의해 모두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재인은 병실에서 경찰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가져온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그녀는 강세리를 정식으로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세리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발하겠어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강재인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김도윤 씨가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곧 용의자를 체포할 예정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인아, 네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돼서 왔어. 강재인은 강세리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은 됐고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경찰관들이 강세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강세리는 그제야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강세리 씨, 강재인 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강세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살인 미수라니. 말도 안 돼요. 경찰관들이 강세리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제인아,
이건 오해야. 내가 왜 널 죽이려 해? 강재인은 강세리의 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 그리고 당신이 직접 지시한 통화 녹음도 있고.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습니다. 그건 황기찬이 시킨 거야.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고. 강재인은 강세리의 말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기찬의 공범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네? 강세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가시죠. 경찰관이 강세리를 끌고 나가려 하자 그녀는 강재인을 향해 저주하듯 소리쳤습니다. 재인아, 넌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강재인은 강세리의 협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당신이 받을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게. 강세리가 경찰에게 끌려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 곁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강세리는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강재인은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강세리가 황기찬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황기찬까지 처리해야겠어요. 강재인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황기찬은 강세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수갑을 찬 채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황기찬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요. 강세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 때문이라니? 네가 실수해서 들킨 거잖아. 실수라고요? 당신이 완벽하게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 네가 혼자 판단해서 한 일이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재인이를 없애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요. 강세리의 절규에도 황기찬은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강세리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라고 했나? 네가 멋대로 한 거잖아. 강세리는 황기찬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를 버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 모든 일들을 잊었나요? 함께한 일이라니? 난 네가 이런 위험한 짓을 할 줄 몰랐어. 황기찬은 강세리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강세리는 그런 황기찬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럼 은호 유괴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것도 내가 혼자 한 일인가요? 황기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세리가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라고요? 당신이 형 황기만과 함께 은호를 유괴하게 했잖아요. 강세리는 황기찬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조용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왜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무서워요. 강세리는 이제 완전히 황기찬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잡힐 바에는 황기찬도 함께 끌고 가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니, 더 나쁜 놈이에요. 황기찬은 강세리의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세리야, 진정해. 우리가 싸워서 좋을 건 없어. 이제 와서 우리라고요? 방금까지 나를 버리려고 했잖아요. 강세리는 황기찬의 위선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도 조사하세요. 황기찬도 공범이에요. 황기찬은 강세리의 폭로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증거를 보여드릴까? 강세리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압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핸드폰에 당신과의 통화 기록이 다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때 서로를 믿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미라는 YL그룹 상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리가 강재인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강미라는 뉴스를 끄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강재인이 사무실 문을 노크하며 들어왔습니다. 고모,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강미라는 강재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대립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와라. 많이 다치지는 않았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강재인은 강미란 앞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 이제 제 말을 믿어주실 건가요? 강미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세리의 범행이 드러난 이상 강재인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녹음, 정말 있는 거야? 강재인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강미란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강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강규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야. 내가 널 믿고 사위로 받아들였는데. 이어서 황기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회장님도 이미 끝났어요. 너 정말로. 녹음이 끝나자 강미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로 기찬이가. 이제 믿으시겠어요? 기찬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 살인자예요. 강재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재인아. 내가 너를 믿지 않았어.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기찬을 처벌하는 게 우선이에요. 강미란은 강재인의 단호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강규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니? 물론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고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강재인은 강미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찬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먼저 그를 제압해야 해요. 강미란은 강재인의 계획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도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죠? 이 일이 끝나면 YL그룹 내부의 모든 혼란을 정리해야 해. 그리고 승우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강재인은 강미란의 조건을 이해했습니다. 미란도 자신만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먼저 정의부터 실현해야 해요. 강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재인과 악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동맹이야.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리자. 강재인은 강미란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수에 대한 차가운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두 여자의 동맹이 성사된 순간 YL그룹 내부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란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황기찬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강세리의 체포 소식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황기찬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강미란을 대했습니다. 강미란은 의자에 앉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 말이에요?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강미란은 그런 그를 지켜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세리가 체포된 이유를 알고 있어? 황기찬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한 척 했습니다. 재인이를 해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세리가 네 이름을 거론했다는 거야. 강미란의 말에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이름을요? 왜 제 이름이 나와요? 네가 지시했다고 하더라. 재인이를 제거하라고. 황기찬은 급하게 부정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거짓말이라고? 강미란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황기찬은 그 녹음기를 보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빠가 남긴 녹음이야. 네가 오빠를 죽음으로 몬 모든 과정이 담겨 있어. 황기찬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강미란이 재빨리 가져갔습니다. 상무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은 심장마비로. 심장마비? 네가 협박해서 쓰러뜨린 거잖아. 강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황기찬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이 녹음이 바로 증거야. 이걸 들으면 누구나 진실을 알 수 있어. 황기찬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상무님,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건가요? 강미란은 황기찬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야. 넌 살인자야. 황기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상무님도 숨기고 있는 게 많지 않나요? 강승우의 친모가 누군지, 그리고 패트릭 전과의 관계도. 강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황기찬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라고요? 30년 동안 최자영을 속이고 강승우를 버린 일이? 황기찬은 강미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강미란은 점점 밀리는 상황에 초조해졌습니다.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살인까지는 하지 않았으니까. 살인이라. 황기찬은 비웃으며 강미란을 내려다봤습니다. 상무님도 김도희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미란은 황기찬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도희 사건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날 현장 근처에 있었잖아요. 황기찬의 추궁에 강미란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네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럼 우리 서로 입 다물고 지내는 게 어떨까요? 황기찬은 강미란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강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빠의 원수는 반드시 갚겠어. 황기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강미란을 노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상무님도 각오하세요.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위협하는 거야? 위협이 아니라 경고예요. 저를 몰아붙이면 상무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강미란은 황기찬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꼭 쥐고 일어났습니다. 해봐. 하지만 이미 늦었어. 모든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황기찬은 강미란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상무님, 후회하게 될 거예요. 후회할 사람은 너야, 황기찬. 강미란은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황기찬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그럼 정말로 끝장을 내자. 황기찬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어두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YL 그룹 내부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재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김도윤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해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도윤은 그녀의 결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인 씨.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정의를 실현해야죠. 김도윤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CCTV 영상, 통화 녹음, 그리고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녹음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면 황기찬과 강세리의 범죄를 완벽히 입증할 수 있어요. 강재인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김도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도윤 씨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증거를 모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재인 씨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강재인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먼저 정의부터 실현해야죠.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재인 씨, 법정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차분하게 사실만 말하면 돼요. 알아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강재인은 아버지 강규철의 사진을 꺼내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거예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의연한 모습을 보며 자신도 더욱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도 끝까지 재인 씨를 지켜드릴게요.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해요. 승리라. 강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황기찬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 저에게는 이게 승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위한 그 의무를 함께 완수해요.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김도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재인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가방에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가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네, 가죠.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서는 순간 강재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미란의 전화였습니다. 고모? 재인아, 큰일이야. 황기찬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어. 조심해야 해. 강미란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재인과 김도윤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어. 통화가 끊어진 후 김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황기찬이 방해 공작을 벌이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법정 날짜도 정해졌어요. 강재인은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황기찬이 무슨 짓을 하든 이번만큼은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강한 의지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를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강재인은 증인석에 앉아 판사와 배심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변호사가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 강규철 회장이 피고 황기찬에게 협박당하는 장면을 담은 녹음입니다. 법정에 강규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찬아,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널 믿고. 이어서 황기찬의 냉혹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강재인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황기찬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녹음은 조작된 것입니다. 황기찬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강재인의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피고 강세리가 강재인 씨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통화 녹음입니다. 강세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처리해주세요. 완벽하게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해요. 강세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강세리의 외침에 황기찬이 발끈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호령에 법정이 정숙해졌습니다. 강재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버지의 죽음과 제게 가해진 살인 시도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제 남편이었지만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강세리와 함께 저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김도윤은 방청석에서 강재인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황기찬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녹음, 목격자 증언까지 모든 것이 피고들에게 불리했습니다. 강세리는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기찬의 지시를 받은 것뿐이에요. 모든 계획은 그가 세운 거예요. 황기찬도 맞받아쳤습니다. 네가 멋대로 한 일을 나한테 떠넘기지 마. 두 피고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시간의 심리 끝에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황기찬, 강규철 씨에 대한 협박 및 강재인 씨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강세리, 강재인 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강재인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도윤이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끝났어요, 재인 씨.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법정을 나서는 강재인과 김도윤의 뒷모습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